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깊은 생각 세종 안정혁입니다. 동탄 깊은 생각 수학학원 조이재입니다. 오, 맞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를 먼저 하고 네. 지난주에 피디님한테 혼났어. 인사 안 했다고 중간에 갑자기 했는데 자,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는요.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선택 과목인 확률 통계와 기하입니다. 참 기하가 조금씩 이제 선택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하를 선택하는 부분들이. 근데 아무래도 확률 통계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죠. 아무래도 이번 시험도 확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고 근데 작년도 생각을 해보면 작년 6월에 쉬웠어요. 네네. 작년에 쉬었다가 9월에 조금 올랐다가 수능 때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 많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번에 확통이 이렇게 그냥 좀 괜찮네 라고 나왔다고 해서 9월에도 괜찮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확통은 이전 교육 과정에 비교하자면 이 확통은 이미 어려워졌어요. 네. 이전 교육 과정에서 확통이 이 정도까지가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일단 이제 아무래도 6월이라서 아직 6월이라서인 부분도 있고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아서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이 아마 이 출제할 때 아마 평가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확통은 아무래도 이제 통계 단원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그 단원이 또 작년에 보셨듯이 조금 신유형 같은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계산량이 또 올라가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올라갈 가능성은 또한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 네.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 주관식이 관건이죠. 개수 하나 잘못되면 틀리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아무래도 난이도 변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선택 과목은 다 지금 전범위는 아니죠. 네, 예. 네, 맞습니다.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 전범위는 아니죠. 네. 아직 9월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확통 뭐 신유형 딱히 보이지도 않고요. 나오던 거뭐 똑같이 나오고 크게 막 주목할 부분은 없었던. 오히려 작년에는 이제 30번 문항이라고 해서 좀 무섭게 보이길 정도로 문장이 길고 읽으면서 몇 개 이제 비문학 읽듯이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됐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그래도 정리를 잘 하고 푸니까 괜찮네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도 짧고 읽어내는데 이제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뭐 저는 집중해서 본 게 29번 문제거든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어쨌든 이제 이 대응을 시키는 관계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지금 계속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8번으로 옮겨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뭐 작년 6월, 9월 수능 나왔는데 올해 6월 또 나왔다는 건 이제 물어볼 게 함수의 개수로 어렵게 낼 수밖에 없구나가 된 것 같아요. 이건. 네, 그래서 결국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를 공식만이 아니라 친구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뭐 이게 중복 조합의 형태로 바꾸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냥 선생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라고 해서 그 공식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특징을 파악하고 이걸 적용하는 연습을 친구들이 해주셔야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도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는 사실 그 수학이 어떤 과목이든 작정하고 내면 다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죠. 확률 통계도 그렇기도 하고 확률 통계는 어렵게 내면 많아지죠. 이제 생각을 하고 조건을 따지는 게 개수가 많아져서 힘들면 세면 돼요. 만 1000개 놔두고 세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두 원장님이 뭐 요번 6평의 확률 통계는 뭐 그렇게 딱히 이렇게 풀어보고 느낀 거는 이번은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나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문과 상경 계열을 갈 학생들이 미적분보다 기하는 어떨까? 만약에 아까 미적분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건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요? 기하는?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인가요? 수투가 미적 원인데 기하를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이게 이제 친구들에게 좀 미안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내가 타고나서 기하를 잘해. 나는
운전을 해본 적 없었는데 해보니까 그냥 후진 주차가 바로바로 공항 이런 안에? 친구들이 있고요. 부럽다. 그런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과인데 네. 확통을 하기에는 좀 가오가 상해. 근데 미적은 좀 빡세.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구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아. 선택을 하는 아. 친구들이 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아 선택자가 점수 분포로 따지면 못하는 친구들에 몰려 있고 가운데가 좀 적고 잘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좀 분포해서 약간 약간 모래시계 형태가 좀 띄긴 해요. 그렇게. 네, 좀 예. 특이한 형태가. 인서는 가고 싶은데. 예. 좀 가오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확통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저는 좀 이 기아라는 선택지 영역에 대해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선택한 학생들은 아까 그런 학생들처럼 본인이 스페셜하고 뭐 조금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 특별함을 느끼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예. 굳이 이걸 선택해야 되냐는 게 사실 제 생각이거든요. 선택했다고 특별해지진 네. 않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시험 치는 영역을 골라서 거기서 등급을 잘 받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죠. 알고 있는 이 전략을 제일 최선의 전략을 골라야 되는데 본인이 미적분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확통보단 기하를 선택하지만 사실은 참 애매한 게 확통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미적분보다 공부를 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애매해요. 네. 이 영역이. 그런 게 기하구나. 그러니까 중간이네. 그것도 중간도 아닌 게 또 아니에요? 중간보단 더 많이 해야 되는 네. 영역이라 이 과목이 그럼 과연-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매니아층. 그러니까 미적분보다 기하를 유독 좋아하는 매니아층. 이 있고 예. 마치 물투 같은 존재 그런 친구들이 아 있고 물투는 조금 이상한 애들 많아. 물투 선택한 애들 그런 얘기하지 마. 나 물투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투 물어는 이게 덕후들이 있어요. 네. 물리 덕후들이 네. 기하 덕후는 없습니다 아직. 그래요? 또? 네, 기하 덕후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못 만나봤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이전에 기하 덕후들은 예전 사실은 이제 미적분이랑 기하를 나눠놓지 않고 같이 네, 시험 같이 쳤죠. 갔죠. 네. 사실 미적분 잘하는 애들이 기하를 잘해요. 맞아요. 수학 네. 잘하는 애들이 다 잘해요. 네, 그냥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거지. 그렇게 잘하는 애가 굳이 기하를 골라서 자기가 잘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미적분 선택 안 하냐? 그건 이건 좀 안 맞거든요. 애매해. 그래서 이게 여기는 덕후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말 애매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온 경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략적으로 선택. 네, 정말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미적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원장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머리 그거 파마하신 거예요? 아, 예. 파마를 했는데 잘 제가- 원래 코스래요. 예. 나 궁금해 경계선이 궁금해서 네. 파마한지 코스 파마하신 거예요? 예, 파마했는데 어. 오늘 한 12시간 소파 와가지고 머리가 오늘 좀 많이 일해서 아니, 저는 염색도 했는데 예. 지난 방송 보시면 금발입니다. 맞다. 그렇네. 맞다. 네. 갑자기 너 검정색은 되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평범하게. 근데 그래서. 노란색은 막 금발로 했을 때는 그쵸. 눈에 확 띄는데 한- 역시 검정색은 그냥 평범해. 1년 만에 머리를 그쵸. 바꿔도 그래도 뭐 네. 어쨌든 뭐 기아에 살 얘기는 해야죠 저희가. 네. 조희재 원장님을 뵈려면은 동탄으로 가야 되네요. 그렇죠. 동탄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정현 원장님 뵈려면 세종으로. 네,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계신 분들 여기 그 안정현 원장님 파마가 아주 되게 재밌습니다. 잘 됐습니다. 두 분 다 기쁜 세종 깊은 생각 수학 그다음에 동탄 깊은 생각 수학의 원장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지금 저희가 3주에 이어서 지금 분석이 다 끝난 상태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요 6평이 끝난 수험생들에게 9평 대비는 이제 남아 있는 9평 대비 여름 방학을 어떻게 좀 활용해야 돼. 왜냐하면 이 방송에 나가는 시점이면은 아마 기말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죠? 끝나는 시점이나 네네. 시작을 이제 그때 시작하는 데 그럼 여름 방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평을 보고 이 방송이 이제 들어간 시점부터 해서 여름 방학 그리고 9월 대비를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조언들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여름 방학이 3주 가량 이제 네, 확실하게 나올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정도 내외로 나올 텐데 3주라고 하는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이에요. 모든 걸 끝내긴 쉽지 않죠. 특정 단원을 꼽자면 저는 학생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수학 2라고 보거든요. 고3 학생들한테는요. 수학 2를 우선적으로 보되 미분 적분 위주로 봐주시고 자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본다고 치면 그 일주일 동안 해야 될 학습량이라고 하면 문제 수로 굳이 따지자면 이게 한 400문제 정도 가량은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그 고3이라고 하면 자고로 내가 11월에 보는 고3이라고 하면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수학 1에서 수열 단원과 상가함수 단원을 조금 더 봐주는데 요 비중이랑 미적분 또는 뭐 기하 선택자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통 선택자도 마찬가지로 보긴 해야 되는데 제발 확통 선택자들은 3주 동안 국어만 죽어라 파지 말고 수학 좀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어려운 부분은 수원수2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쵸.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좀 공통 과목, 공통 파트에서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상위권, 중위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 친구들이 저는 지금 느껴지는 게 뭐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시험마다 하나씩 나온다고 네. 하더라도 이게 다시 겹쳐서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유형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가성비 좋은 EBS 문항 여름에 다 풀고요. 이건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고 어떠한 트렌드를 생각을 하거나 이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이 새로운 문제에 덤벼드는 연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수학 실력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번에 고득점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연습을 해주고 그리고 3주라는 게 참 어떤 거를 끝내고 완성하기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3주라는 시간은 내 모든 걸 쏟아부어 볼 만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굉장히 친구들이 잘 준비를 해서 한번 쏟아부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고3은 또 여름방학에 이제 수시 지원 전략도 짜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아직까지는 요번 고3까지는 학종에 그래도 그 자소서 쓰는 네네네. 있죠. 대학들이 꽤 있어서 아마 요번 고3까지는 학종 자소서를 쓰는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학습량을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수능과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나와야 또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소서 쓰는 거나 뭐 준비 원서 쓰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일단 본인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더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됩니다. 두 원장님들이 오늘 이렇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계속 3주간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은 이제 또 그 방송은 다음 방송 같은 경우는 좀 고등학교 네. 1, 2학년 학생들 좀 어차피 고3은 구평 보고 또 하면 되잖아. 구평 보고 또 학원 되잖아. 사실 뭐 고3은 다른 거 보고 이거 볼 시간에 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죠. 네. 난 사실 지금 고1 애들도 진짜 되게 안타깝고 수학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1 내신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중3 학생들 고1 되는 학생들 고3은 이게 주사위가 이렇게 던져놓은 일단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란 말이야 지금. 근데 아직까지 1, 2학년 주사위가 손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야, 맞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이제 좀 1, 2학년, 2학년 밑에 학년으로 내려가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또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주간에 이어서 이렇게 6월 평가원 수학 분석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두 원장님, 안정현 원장님, 조희재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는 이제 좀 1, 2학년들 학생들에 대한 수학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방송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수학 만세 시간이었고요. 자리에 함께 해주신 두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